오늘도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최근에 일본 고고학계에서의 최우미의 관심은 아마도 이거일 겁니다. 나라현에서 나온 이름하여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 그리고 거기서 출토된 사행검, 무려 2m 30cm가 넘고 밑에까지 계산하면 2m 50 정도 되는 이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검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행검이 뭐냐면 뱀처럼 이렇게 아주 직선으로 날지 않고 약간 휘어있는 그런 검인데, 이게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그런데 이 검은 그 무덤의 주인의 검이 아니라, 이 추정컨대 이 검은 그 주인을 위해서 바친 검이고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인가 라고 하는 추측이 난무한데,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 나올까. 마침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의 주인공을 특정한 영상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관심이 가서 얘기를 꺼내 봅니다. 자, 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이 어디 있느냐? 현재 나라현, 이 나라 그 현청이 있는, 다시 말해서 나라 공원이 있는 동대사가 있고 나라 공원이 있고 사슴들이 있고 하는 그 산자락에서 반대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이제 멀리 가면 오사카까지 연결이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터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 이꼬마산이라고 하는 산자락인데, 그 산자락 밑에 동쪽 편에 이제 에서 발굴된 고분이에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무엇을 추적하고 있는가 하면, 한반도에서 넘어간 우리 조상들이 일본 열도 땅에 단순한 유민으로 피지배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갖고 넘어간 우리 선조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배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제가 세운 가설은 뭐냐면 200년대에서 300년대 사이에 이미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중에 우선은 가야인들이 먼저 일본 열도에 도착해서 그곳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제 200년대가 넘어가는 시점, 300년대 시점이 되면 지금 현재의 나라 오사카 지역에 와서 지배자로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은 땅속에서 나오는 유물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과, 또 땅 위에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문서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일본에는 아직 문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어떤 문헌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그 영상을 올린 사람 뭐라 그랬냐면, 이 고분의 주인공은 나가스네 히코, 도미 나가스네 히코일 것이다 라고 이제 특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미 나가스네 히코가 누군가. 도미 나가스네 히코라고 특정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접근을 했고 정답에 가까이 왔다라고 봅니다. 도미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은 언제 인물이냐면 200년대, 서기 200년대에서 최장 3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장군인데 이 서쪽에서 침입해오는 어떤 일단의 그룹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오사카만으로 들어와서 더 이제 지금 이코마 산맥 쪽으로 접근했던 어떤 정복자들, 침략자들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자들을 이름하여 일본 역사에서는 신무동정, 진무토세라고 하는 바로 일본의 역사에서 일대 천황으로 기록되는 신무천황의 이야기예요. 신무왕이겠죠. 신무왕이 이제 이 서쪽에 있었던 큐슈에서 출발해서 이 혼슈로 들어와서 이 오사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바로 오사카로 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하려고 했다가 바로 이 나가스네 히코한테 막혀서 패배한 그런 기록이 이제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잘못 특정했다라고 하느냐 하면, 일단 시간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라면 더더구나 일치하지 않고, 일본 서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신무동정이 일어났던 시기는 기원전 660년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 이 신무동정이 성공하는 시점은 기원전 660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미 나가스네 히코가 살았던 시점은 200년대 말인데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본 서기의 기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하나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BC 66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도 그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들이나 누구나 다 신무동정이 BC 660년대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특정을 해보면 180년대에서 300년 초반 이쯤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가스네 히코가 살았던 시점하고는 맞아요. 나가스네 히코가 살았던 시점에 신무동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BC 기원 후 280년대부터 305년 사이에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 무덤의 주인공이 나가스네 히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무덤을 발굴해낸 조사팀에서 연대를 추정한 결과 이 무덤은 300년대 말 것이다 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한 100여 년간의 차이가, 최소한 수십 년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가스네 히코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이제 힌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가스네 히코의 이제 조상을 쫓아 올라가면 가야인들입니다. 이 나가스네 히코는 가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일본 열도에 와서 살았던, 특히 시마네현이나 도토리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100년대쯤 되겠죠. 200년대 초반쯤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이 있고, 그래서 200년대 중반쯤 되면 이미 이 가야인들이 그들이 갖고 온 철기 문명, 다시 말해서 철제 제조 기법하고 토기 제조 기법을 갖고 이 지배자로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가, 그들이 살았던 주거 지역이 바로 도미오 마루야마 고본이 출토된 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코마 산맥이라고 하는, 이 코마가 뭐냐면 고구려 이런 뜻이에요. 그 산맥 서편 자락에서 살고 있었고, 산을 넘어서 동편 자락에서도 살고 있었다고 하는 이 고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관련되는 유물들도 출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나가스네 히코가 아니라, 왜냐하면 시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칠지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칠지도를 받은 사람, 칠지도를 하사받은 사람,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외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왕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칠지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소노카미 신궁이고, 이소노카미 신궁은 모노노베시의 씨족의 신사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신사라 이 말이죠. 종가댁이라 이 말이죠. 쉽게 우리말로 하면 종가입니다. 종가인데 거기에 이 모노노베시에서 조상을 올라가면 가야인들이에요. 예, 가야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스네 히코가 바로 이 외왕치, 다시 말해서 이 칠지도를 하사받게 되는 인물의 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윗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때인 나가스네 히코 다음 때인 바로 이 외왕치, 다시 말해서 372년에 이 칠지도가 이제 일본 땅에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칠지도를 하사받은 외왕치가 이 370년대 인물이고, 그때 이 외왕치는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외왕치는 그 이후의 기록이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한반도에 남는 기록이 뭐냐면 한반도에서 이 천자문 그리고 노노 등을 가르칠 바로 이 왕인 박사를 모셔옵니다. 그 모셔온 사람이 바로 이 외왕치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한반도의 백제 또는 그 지역의 영향에 하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일본 열도 땅에서는 오사카 나라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인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외왕치의 정식 이름은 아마도 우마시마지라고 하는 인물명이 나와요. 또 다카쿠라지라고 하는 인물명도 나오고, 그래서 이 다카쿠라지는 오와리족의 조상이고, 우마시마지는 이제 모노노베시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왕지라고 하는 인물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모노노베시의 조상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외왕지는 아마도 우마시마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칠지도가 있었던 이 이소노카미 신궁은 바로 가야인들이 넘어와서 철기 문명을 가져왔고, 특히 무기 제조에 특별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소노카미 신궁 자체가 무기고였단 말이죠. 무기고였기 때문에 이곳이 그들의 이 거점이었고, 그랬던 지역이었는데, 그러면 그 도미오 마루야마 고부는 이소노카미 신궁이 있는 곳이 아니고 훨씬 더 동북쪽, 서북쪽, 다시 말해서 나라분지 서쪽 산자락인데, 그러면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초기에 가야인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이 나온 바로 그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야 고분도 출토가 되고, 또 원분, 다시 말해서 원형 무덤들이 다수 출토가 되기 때문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가야인들의 흔적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초기에 살았던 곳은 거기고, 이제 이후에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튼튼해지는 가운데 정권의 최고 이제 지배자는 누가 되냐면 가야인들이 아니고 백제인들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300년대 말에 광개토 대왕이 이제 한반도를 휩쓰는 바람에 한반도 서남부 쪽에 있었던 백제의 왕권, 다시 한번 저는 아랫백제라고 얘기하는데, 아랫백제 왕권이 이제 일본 열도 땅으로 대거 이동을 하거든요.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일본 15대 왕이 되는 웅진왕이에요. 웅진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웅진왕, 오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백제 정권이 이제 이 일본 열도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존에 와 있었던 이 가야계 정권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서 호족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 호족 이름이 바로 모노노베시, 또 오와리시라고 하는 시족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거점이 지금 이 이소노카미 신궁이 있는 이 동편 산자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소노카미 신궁이 그쪽에 있었던 거죠. 이 모노노베시의 신사라고, 가문의 신사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은 출발 지점은
시마네현이에요. 그 시마네현에 바로 이 모노노베 진자가 있어요. 신사가 있어요. 그 지점에 살다가 이제 더 나은 환경으로 찾아서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살았고, 이후에 이제 서편 쪽에 있었던, 큐슈 쪽에 있었던 또 다른 세력이 큐슈에서 시작해서 이제 넘어와서 오사카 지역에 살면서 두 세력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합쳐졌고, 그 이후에 백제에서 넘어온 세력이 이제 그들을 통합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돼서 400년대가 되면 이제 백제 정권이 400년대부터는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의 주인공의 무덤은 언제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300년대 말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직 400년대 전 거예요. 400년대가 되면 이제 백제 정권이 들어오면서 고분 형태가 굉장히 커집니다. 대표적인 고분이 바로 이 세계 최대 3대 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로 이 나이센 고분, 다시 말해서 인덕천왕릉이라고 일시적으로 명명해 놓은 바로 이 모즈 고분군이거든요. 그거는 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이가 500m입니다. 0.5km예요. 길이가 무려. 그 능이. 그리고 폭은 한 300m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묘의 형태도, 능의 형태도 원분이 아니고 전방 후원분이라는 형태예요. 이후에 이제 일본 열도에는 대표적인 고분 형태가 이제 전방 후원분이 되는데, 전방 후원분이 뭐냐면 무덤은 원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마치 이 열쇠 구멍처럼, 옛날에 쓰던 오래된 열쇠 구멍처럼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방형이고 위는 원이다. 그래서 전방후원, 이렇게 후원분이다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그걸 장고형 고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400년대부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커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백제 정권이 일본 열도 땅에 와서 기존의 정권들을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과시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단지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즈 고분군은 바로 이 오사카에서 들어오는 지금의 사카이시 큰 도로변, 이 도로가 이제 다케노우치 가이도라고 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변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무덤을 도로변에 세우는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밟히라고 그걸 세우는 경우 없어요. 대부분은 조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제일 아늑한 남향에 해당되는 산자락에다 해놓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해놓은 이유는 피장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이들이, 이 지배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대형 고분, 그 대표적인 게 피라밋이에요. 이집트에 피라밋이고 스핑크스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파라오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대형으로 피라밋으로 만든 이유는 그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렇게 고분을 크게 만든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빈 무덤일 수도 있는데, 무덤의 형태를 크게 만든 이유는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백제인들은 고분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모즈 고분군이고, 그리고 300년대 말에 들어오게 되는 웅진왕의 능도 이제 그 모즈 고분군에서 동편자락에 그보다는 작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전혀 달라요. 백제인들의 고분군은 장고형, 그러니까 전방 후원분인데, 그럼 이 전방 후원분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모티브는 뭘까를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가야인들의 토기, 가야인들이 이제 철기와 토기라 그랬잖아요. 기술이 토기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토기 중에서도 이 가야도 여러 가야가 있는데, 남해안 바닷가 쪽에 있었던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제일 주목이 되는데, 그 중에 아라가야,
아라가야 쪽에서 나오는 토기 중에 경질화되어 있는 튼튼한 토기인 바로 스에키 토기 이 형태인데 불꽃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요. 그 모양이 똑 이 전방 후원부분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밑에 이 손잡이 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하고 그 윗부분을 둥그렇게 뚜껑까지 덮으면 영락 없는 전방 후원부네요. 그래서 그 모티브는 아마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야인들이 먼저 백제인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토기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전방 후원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400년대 되기 이전까지의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는 우리 한반도 땅에서 우리들이 보는 바로 이 원분이야. 둥그런 조상묘가 둥그렇지 뭐 네모나게 만드는 경우나 무슨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열쇠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국에는. 한국은 다 원분입니다. 예, 근데 이 4세기 전 3세기 때에 특히 이 시마네현, 도토리현에는 온통 원분입니다. 그 얘기는 이 가야인들의 무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살았던 이들도 그들의 조상이 죽으면 원분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00년대 말 400년대에 들어오는 백제인들 또한 그 당시에는 무덤을 원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무덤은 그냥 원분이에요. 둥그런 원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방 후원분이 나오는 것은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형태로 제조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의도적인 기획이죠. 기획된 무덤 형태가 바로 전방 후원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는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지배자들의 무덤은 전방 후원분으로. 그렇지만 그 전방 후원분도 언제 끝나냐면 600년대 말이 되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0년대 말부터는 화장이 제도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족들도 매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600년대 말까지 해서 한 200~300년 동안 일본 열도의 대표적인 무덤 형체는 전방 후원분이었고, 그 전방 후원분의 모티브는 가야인들의 작품이었던 이 스에키 토기, 다시 말해서 이 불꽃무늬 토기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원분으로 되어 있는 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의 주인공은 그 지역이 온통 가야인들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야인들 중에 누군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배자라고. 지금 얘기했던 이 나가스네 히코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나가스네 히코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300년대 초반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덤은 300년대 말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0년대 말의 인물은 바로 이 372년에 이 외왕지가 이제 그 칠지도를 하사받게 되는데, 이 칠지도의 하사받는 주인공 외왕지는 추정컨대 300년대 말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400년대 초반에는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외왕지일 것이다. 조금 더 연장한다면, 그가 아니라면 그의 아들이든지, 어쨌든 그 지역의 지배자였을 것이고, 그 당시에 담노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백제가 직접 통치를 안 하고 일본의 또는 다른 지역의 담노들을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분봉왕 체제죠. 위임 통치하는 거죠. 위임 통치제였는데 그 위임 통치자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추정되는 인물은 나가스네 히코가 아니라 그 후대인 외왕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선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날이 있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